자, 제 영상 강의를 듣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학부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부모 강의는 이제 7세부터 7세, 초1, 초2, 초3 이런 식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은 지도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주의사항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일단 수학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지금 7세 초1은 그냥 1부터 10까지의 수만 가지고 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받아올림이 없는 그냥 연산,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순서수 5, 6, 7, 8, 9 이게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순서를 익히는 거, 그 다음에 크기를 비교하는 거 이런 간단한 연산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때부터 사실 똑같은 내용 1부터 10까지의 수를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같은 학습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초등 수학 교육 과정이 처음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수학을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초등 수학 교과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미 유치원에서 이미 기본적인 내용을 다 학습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수학은 쉽고 재밌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가 학생들한테 시간적 여유가 꽤 많은 시기죠. 초등학교 2학년부터는 그래도 구구단도 외워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지만 특히나 7세 초1에서는 수학은 쉽고 재밌으면서 수학적 시간적 여유,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학습 차원의 연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 어머님들이 그냥 수학은 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노는 것은 한정돼 있고 노는 것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본격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학습 습관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학습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그 다음에 교구 활동을 좀 하면 교구 활동을 통해서 연산을 연습하는 것 자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근데 꼭 즐거워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왜 이런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세나 초1 때 추천할 수 있는 교구들은 루비큐브라고 해서 이렇게 수를 우리 훌라 알죠? 훌라 같은 게임처럼 수를 이렇게 세우고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신고하고 뭐 이런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훌라를 되게 재밌어 하듯이 루비큐브도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이랑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할리갈리는 7세 정도 아이들이 오해 보수 개념 이런 것들을 익힐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요거에 이제 조금 확장된 게 이제 바둑알을 가지고 수를 모으고 가르고 10의 모수를 모으고 가르고 이걸 좀 잘한다면 10보다 좀 더 큰 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노나 듀오라는 이제 듀오 게임은 지금 단종이 돼가지고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이거는 파일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강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교구를 하나 제작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특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분류하고, 이런 규칙 찾고, 도형에서의 규칙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이런 이제 수학적 개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유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예전에 이제 수학 문제를 풀고, 맞고, 틀리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어머님들이 점수 몇 점 받았냐, 맞았냐, 틀렸냐,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학습에서 맞았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도대체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 실수는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건데 실수를 한다, 이거 가지고 너무 아이들을 잡거나 막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학생들은 어릴 때는 당연히 뭔가를 실수하고 놓치고 합니다. 어른들도 실수하고 놓치고 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너무 정신을 그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고, 초등학교 1학년 7세 이런 아이들은 너무 실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근데 실수를 앞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래서 틀리는 게 뭘 틀렸느냐, 뭘 실수했느냐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실수했는지 아니면 계산을 좀 성급하게 하려다가 실수를 한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수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실수가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용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는 주되 편안한 마음으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게 그렇지만 내가 왜 실수했는지를 또 인식할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이 왜 실수했는지를 인식하면 해가지고 내가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으면 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실수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어디에서 실수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문제를 읽기를 할 것인지 계산을 실수하는지 집중도가 문제를 풀다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문제를 읽고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앞에서는 문제를 읽은 내용을 기억을 했다가 뒤에 가면 문제 읽은 내용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간단하면 금방 해결이 되는데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그러면 앞에서 풀던 거를 기억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이제 집중도가 저하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학생들을 봐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학습지나 집에서 이제 학습지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때의 학습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학습하는 것과 달리 이 수학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학생들이 쉽다고 생각하고 수학이 뭐 그닥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없는데 그러면 수학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뭐 학원을 보내거나 교습소를 보내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학원에 공부를 하러 보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이 시기에는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단체 학생들을 여러 명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하는 것을 좀 익히는 거예요. 유치원 때는 단체 생활을 한다 해도 선생님들이 1대1 커뮤니케이션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강의식으로 뭔가를 설명하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뭔가 말하는 것을 집중력 있게 듣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어떻게 이제 관계를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똑바로 앉아있는 아이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업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다. 그래서 집중도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듣는 힘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집중할 수 있는 정도의 집중력을 기른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집에서 영상 강의를 듣는다면 이런 어떤 관리를 습관, 학습 관리라고 할 수 있죠. 학습을 하는 습관의 관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해주셔야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집중력 있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집중도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한다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유의해서 어머님들께서 좀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을 듣는 거, 그 다음에 문제를 제대로 읽는 거, 뭐 이런 것들 등등,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학습 습관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학원을 가든 아니면 집에서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든, 이런 것들을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학습 내용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학습은 뭐냐? 10의 보수를 완전하게 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1, 9, 그 다음에 2, 8, 3, 7, 4, 6, 요게 이제 10의 보수관계죠. 10의 보수관계를 완전하게 외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서 받아올림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받아올림은 원래 이제 2학년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올림을 했을 때 어떻게 10의 보수를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구단 외우기는 2학년 때 구구단이 나오니까 2학년 때 해야지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해서 빨리빨리 구구단을 외울 수 있게 어차피 외워야 될 거라면 빨리 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학생들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해두면 학교에 가든 어딜 가서도 너 벌써 구구단 외웠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더
빨리 내가 좀 잘한다, 어깨 힘 좀 들어가고 재밌네, 수학이 재밌네, 이런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7세와 1학년 학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이제 주의사항 및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강의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교구라든가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또 그 제 영상 강의를 가지고 수업을 지도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